네, 안녕하세요. GPT-4를 적용한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리뷰 작성 도우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육각 그리고 초록마을의 CTO를 맡고 있는 박준태입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개요는 이렇게 배경, 왜 이렇게 후기를 다루게 됐는지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이제 아서라는 친구를 저희가 새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서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요 후기를 잘 건드리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달성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저 초록색 동그란 친구가 아서예요. 아까 맨 처음 발표에 그 우아한 형제들에서 나온 그 귀여운 파란 친구처럼 움직이면 좋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림이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하는 영역이에요. 사업하는 영역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정육각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유나 달걀 이런 것도 같이 팝니다. 근데 이제 유통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에 초록마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초록마을은 이제 전국에 있는 360여 개의 매장에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의 기술적 배경 이런 건 굉장히 달랐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글들에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편차가 크니까 이 기술을 언제 합칠지 이런 걸 하느라고 GPT,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전쯤에 초록마을의 검색 엔진을 바꾸게 되면서 이 검색 엔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옛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게 바꿀까 하다가 그때 이제 드디어 GPT라는 거를 건드리게 됐어요. 이 페이지가 제가 넘기는 게 맞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검색 영역에서 이제 GPT를 한번 써본 이후에 이거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의 사업 목적이 이제 GPT를 쓰자 아니면 생성형 AI를 쓰자가 목적이 아니어서 이제 굳이 그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는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데 고민하는 게 뭘지, 이런 것들을 그냥 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느낀 게 이겁니다. 제품에 보면 이제 상품을 살 때 보면 후기를 작성을 해요. 저희는 이제 커머스니까 여러분들이 정육각이든 초록마을이든 앱을 받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둘의 리뷰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후기를 작성하는데 온라인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단순하게 써져 있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가 좋고 엄청나게 멋지게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는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궁금증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베큐를 갔던 거예요. 요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요 고기가 정육각 고기들인데, 이렇게 멋지게 이제 고기를 준비해서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이제 결제를 해서 제 산 거니까 제 주문해서 제가 이제 후기를 써야죠. 후기를 써야 되는데 가서 채끝, 저 사진이 채끝이거든요. 저 채끝이 바베큐를 가서 구우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근데 저 채끝을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장소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거를 근데 이제 저 순간에는 당연히 후기를 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그 순간을 열심히 즐기겠죠. 그러고 나서 후기는 이제 잘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후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또 언제 귀찮게 다 쓰냐. 우리 사업이지만 그래도 귀찮다.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 저조차도 그냥 저렇게 쓰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바베큐를 구워 먹었는데 채끝이 맛있었어요. 네, 끝이에요. 근데 누가 만약에 저 상황에 대해서 아까 그 사진 보고 저한테 이제 따로 찾아오셔서 저때 어땠냐, 고기 맛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게 후기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누가 후기를 대신 써주면,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그날의 기억을 물어보고 글로 써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명하는 건 쉬워요. 친구가 와서 여행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설명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글을 쓰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후기를 대신 써주는 도우미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잠깐 아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굉장히 짧게 넘어가려고 해요. 네. 요 아서는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아니고요. 그 애저 오픈 AI로 작동하는 서비스 기술을 기능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그냥 아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발표 자료에 나오는 이미지들 있죠. 아까 맨 처음에 그 고민하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전부 이거 달리로 생성을 한 이미지예요. 요새 발표 자료 만들기가 참 쉬워졌는데 아서도 역시나 달리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런 모델을 갖고 싶은데 좀 예쁘고 귀엽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대충 어려운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아니라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요청이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GPT에 그냥 물어본 다음에 답을 주면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돌려주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 다음에 예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 다음에 결과를 질의를 했을 때 그 GPT가 생성한 결과가 충분히 안전한지,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어도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개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설명은 제가 이게 찍히실 텐데 블로그에다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읽어보시면 네, 거기에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넘어가면 저 아설은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 인터프리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리뷰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려본 거예요. 결국에는 상품 정보,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내 리뷰, 뭐 내 주문 기록 이런 것들을 종합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작동하냐면 제가 리뷰를 쓸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보면 앞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를 참조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딴 사람들이 리뷰에 뭘 써놨는지 보고 따라해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로 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썼고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야. 그리고 나는 보통 다른 상품들의 리뷰를 쓸 때 여러 번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리뷰를 썼어. 요런 표현들을 다 주는 이유가 아까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에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GPT가 생성하는 결과가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대로 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GPT라는 친구, 저희가 이제 이걸 아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인턴 혹은 좋은 팀원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이 팀원한테 리뷰를 대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나는 보통 이런 식의 문체를 쓰고 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써. 족보가 여기 있어. 자,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성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리뷰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이 이제 너를 정의를 하죠. 어떤 친구다 너는. 그 다음에 뭐 이 상품에 대해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고객은 몇몇 키워드들을 입력할 거고 이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이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쓰는데 부정적인 얘기들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커머스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무시하지는 말되 무시하지는 않되 충분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표현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의외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내 문체는 어땠으면 좋겠다. 여기 유일하게 한글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유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쓰는 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저 표현 예를 들어서 리뷰를 쓸 때 누군가는 뭐뭐 했어요 라고 끝낸 사람이 있고 뭐뭐 했습니다로 끝낸 사람이 있고 이런 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문체들을 판단을 하고 찾아가지고 이제 얘한테 프롬프트를 써서 GPT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지난번에 바베큐로 구워 먹었는데 제 것이 특히 맛있었어요 라는 말을 넣고 이제 나온 결과들이에요. 이제 이런 추천 결과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제 리뷰를 쓰는 과정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커머스들에서 이제 리뷰를 작성할 때는 구매 내역에 들어가서 알람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산 것에 구매 내역을 들어가기도 하죠. 구매 내역에 가서 이제 리뷰를 쓰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애매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번 샀어요. 한번 구워 먹고 끝입니다. 초록말로 이어가면 일주일치 장을 한 번에 봐요. 그럼 그걸 지금 그 중에 일부는 먹었고 일부는 안 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먹었는지. 그런 것들 리뷰 쓰기 어렵기 때문에 리뷰를 쓰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내용이 대충 나오는데 저렇게 지난번에 바베큐로 구워 먹었는데 채끝이 특히 맛있었어요 라고만 입력을 하면 저렇게 네, 아직 손볼 때가 많지만 이렇게 멋진 표현들로 바꿔줍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성 같은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GPT에 질의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에 뭐 이 사람이 넣었던 질문들, 이전에 썼던 리뷰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 리뷰들,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켜서 넣었을 때 나온 결과고요. 이제 얘를 그대로 리뷰를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대신 써준 거기도 하고 제어할 수 없는 내용이 튀어나온 게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쓸 때는 리뷰를 쓰는 영역에다가 적당한 키워드 혹은 문장 이렇게 짧은 식으로 작성을 하고 아서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서에게 한번 정리를 해달라, 이 표현을 좀 멋지게 해달라라고 정의를 하면 아서가 그 텍스트 입력창 영역에 이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요게 싫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도 되고, 요게 괜찮다 싶으면 요걸 보고 이제 표현만 조금 더 내가 이제 맞지 않는 표현들, 그 다음에 잘못된 표현들, 아니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만 더 써서 등록을 하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뷰가 좀 더 멋지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요거는 아직 적용은 안 됐고요. 뒷단 개발은 끝나는데 프론트단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에 한 몇 주 정도 안에 정규가 앱에서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 아서를 결국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에 이제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GPT 그리고 GPT-4, 저희는 이제 GPT-4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가격은 점점 낮아질 거고, 지금 가격 고민과 성능 고민 이런 걸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다 돈이고, 일단 이런 고민을 할 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일단 사용자의 수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을 연구할 게 아니면 좋은 모델을 써서 일단 만들자. 그리고 유의미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고민하면 되고,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면 제일 좋은 걸 썼는데 제일 비싼 걸 썼는데도 유의미하지 않으면 이제 뭐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GPT-4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서로 정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아서는 이제 결국 얘가 하는 핵심 역할은 이제 GPT가 준 결과를 이제 튀어나가지 않게 제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다른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검색 엔진에 이제 GPT를 도입한 거를 얘기했었는데,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표현을 고객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방어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리뷰를 작성하는 영역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터링,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필터링 같은 걸 다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것들을 제어하게 하는 역할들을 아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 서비스에 그냥 바로 붙여서 이제 아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잠깐 설명을 앞에서 이제 빼먹고 드린 부분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만들면 끝이냐, 뭐 더 손댈 게 없냐라고 하면, 검색 같은 경우는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고, 이것도 이제 저희는 손을 댈 필요가 없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늘어나는데 할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고도화시키고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 히스토리를 받아서 얘가 자체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넣어놨고, 이제 그게 이제 저기에 이제 잠깐 그 가운데 중앙에 에디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GPT가 준 결과를 자기가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하면 이제 한번 저장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에 프롬프트를 짤 때 너가 옛날에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이번에 추천해줄 때는 그 바꾼 걸 참고해서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게 해놔서 손을 댈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이런 결과로 해서 리뷰를 작성 도우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PT-4를 적용한 정육각과 초록말의 리뷰 작성 도우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급하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못다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역시나 또 다른 글입니다. 또 다른 글이고, 요 포스트는 지금 이 발표 내용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보시면 그 쑥쑥 넘어갔던 그 프롬프트들의 글이 무슨 글을 썼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초록말 그리고 정육각의 리뷰 작성 도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